이후 고려조정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 활기를 얻었다. 최영은 문화시중, 이성계는 수문화시중에 임명되었고 고문세족의 빈자리는 신진사대부로 채워졌다. 특히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스승인 목은 이색이 판산사사에 임명되어 집정대신이 되었고 많은 사대부들이 요직에 앉았다. 한편 이인임의 인척이었던 하류는 곤장을 맡고 양주로 유배 보내졌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젊고 유능한 신진사대부들은 고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왕실과 조정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하,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사옵니다. 주원장의 주장은 이러하였다. 천령 이북은 본래 원나라에 속한 땅이었다. 헌데 이제 원나라가 무너졌으니 이것들 모두 요동에 포함시켜 명나라의 땅으로 해야 한다. 최영은 대로하였다. 주원장 이놈이 미친 것인가? 감히 우리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니 말로 해서는 안 될 짝 아닌가? 전하, 그동안 우리가 시종일관 약한 자세를 취하니 이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힘에는 힘으로 대응해야 하옵니다. 명만 내리시옵소서. 신이 앞장서 명나라를 박살내버리겠습니다. 그때 신진사대부 인사 중 한 사람이 나서 반대하였다. 명나라는 그 강성했던 몽골을 물리친 대국입니다. 그런 명나라를 힘으로 누를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힘이 아닌 외교로 풀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이는 정몽주였다. 최영이 역정을 내며 말했다. 외교는 무슨 얼어 죽을 외교란 말인가? 외교도 힘이 있어야 하는 법. 힘을 보여줘야 할 때 보여주지 못하고 입으로만 떠드니 이처럼 주원장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정몽주도 물러서지 않았다. 먼저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명나라보다 약한 것은 명백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치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치는 일이겠습니까? 그 패배주의가 문제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나는 약하다, 나는 안 된다며 실패를 먼저 두려워하는 그 사고방식 말일세. 광개토 태왕께서 저 넓은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가능했고 몽골과 금나라도 그러한 이유로 변방의 소국에서 천하를 떨게 만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네. 부화하는 새가 자신을 가두는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더 큰 세상을 볼 수 없듯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틀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 나라 고려는 영원한 소국으로 전락할 것일세. 알을 깨고 나왔는데 커다란 독수리가 잡아먹겠다고 입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면 어찌할 것입니까?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신 분은 정복전쟁의 광개토 태왕이 아닌 뛰어난 외교수를 펼친 장수대왕이셨습니다. 그 옛날 거란 대군을 물리친 것 또한 전쟁이 아닌 서희의 단판이었습니다. 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 하였습니다. 외교를 통해 명나라를 이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쟁은 그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료들은 천령 이북의 땅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그 방법에는 이처럼 엇갈린 주장이 반복되었다. 최영을 따르는 무장들은 공격을, 정몽주를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은 외교를 주장, 결론은 나지 않고 서로가 옳다고 언성을 높이니 우왕은 머리가 아팠다. 그만들 하시오. 이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니 오늘은 물러가고 내일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성계는 따로 정도전을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최영 장군의 말씀이 옳다고 보는가, 아니면 정몽주의 주장이 옳다고 보는가? 둘 다 맞습니다. 허나 지금 고려의 국력으로 명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선은 외교로 명나라를 달래야 됩니다. 그러고 힘을 키워 훗날을 도모해야 됩니다. 장군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나도 사대부의 생각과 같네. 이기지 못할 전쟁은 처음부터 해서는 아니 되네. 내일 전하를 뵙고 내 뜻을 확실히 밝힐 것일세. 한편 우왕은 비밀리에 최영을 만나 의논하였다. 장군께서는 명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소장은 오랑캐와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사옵니다. 이성계 또한 불패의 명장이옵니다. 그런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사옵니다. 저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습적으로 요동을 친다면 승산은 충분하옵니다. 우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도 전에 서부면 도안무사로부터 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요동 군사가 강계에 이르러 장차 천령위를 세우려 하고 있사옵니다. 이에 우왕이 울면서 말하기를, 신하들이 나의 요동을 공격하려는 계책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하였다. 명나라에서 다시 요동 백호 왕등명을 보내 천령위 설치를 알려왔다. 우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과인은 요동을 치기로 결심했소. 경들은 마땅히 힘을 다해 주시오. 더 이상 외교를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항명으로 어미죄를 묻겠소.
이미 무진폐하를 통해 연약한 줄만 알았던 우왕이 한번 빡 돌면 어떻게 되는지 신료들은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모두가 두려워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성계가 나섰다. 전하, 요동정벌은 불가하옵니다. 어째서 불가하다는 것이오? 4가지 옳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 옳지 못함이 무엇이오? 첫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외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니 옳지 못하옵니다. 넷째,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가 역병을 앓을 것이니 옳지 못하옵니다. 그 말에 최영은 이성계의 사불가론을 4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이성계 장군의 말은 틀렸네. 우리는 4가지 이유로 반드시 명나라를 이길 수 있네. 첫째, 명나라의 힘이 강하지만 그동안 부공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많이 지쳐있고 요동방비가 허술하네. 둘째, 이 시기에 요동을 공격한다면 가을에 경작이 가능하므로 군량 확보에도 용이하네. 셋째, 왜군은 정규군이 아니면 물론 우리에게 크게 패하여 그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네. 약간의 방어 병력만 남겨놓는다면 왜구의 공격은 걱정할 것 없네. 넷째, 장마철이라는 악조건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며 오히려 명나라 군사들이 장마철에는 더 약하네. 게다가 설마 우리가 먼저 공격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터. 지금 들이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네. 그 말에 우왕이 분연히 일어나 명하였다. 요동 공격에 대한 내 결심은 확고하오. 더 이상 과인의 결심을 흔드는 이가 있다면 누구도 목을 벨 것이오. 이쯤 되자 이성계도 마냥 밀어붙일 수는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타협점을 제시하였다. 꼭 출병을 해야 한다면 가을까지만 기다렸다가 하시옵소서. 가을에 출병하면 벽곳이 들판을 덮어 많은 군사가 식량이 넉넉하게 되어 북을 치면서 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군사를 일으킬 시기가 아니므로 비록 요동에 한성을 함락시키더라도 비가 한창 내려 군대가 전진할 수도 퇴각할 수도 없고 군대가 피곤하고 군량이 없게 되어 다만 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왕은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성계가 물러나와 울고 있는데 휘하 군사가 와서 물었다. 공은 어찌 이다지도 슬퍼하십니까? 백성의 재화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어찌 울지 않겠는가? 1388년 결국 우왕은 요동정벌을 밀어붙여 최영을 총사령관인 팔도 도통사로,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로 삼아 출정을 명했다. 이때 동원된 병력은 좌우군이 총 38,830명, 경군 11,634명, 말 21,682필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10만 대군이라 했다. 공민왕 때 추진된 요동정벌에 이은 두 번째 정벌이라 하여 2차 요동정벌이라고도 한다. 1차에는 이인임이 총사령관이었다며 2차는 최영이 총사령관이며 이성계는 1, 2차 모두 참전하였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출정을 말렸다. 요동으로 가셔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어째서 안된다는 것인가? 주원장이 와 지금 가장 민감한 영토 문제를 건드리겠습니까? 바로 우리 고려를 떠보는 깁니다. 떠본다니 무엇을 말인가? 주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고려와 북원의 잔여 세력이 힘을 합하는 깁니다. 해서 일부러 영토 문제를 일으키가 우리의 진심을 떠보는 깁니다. 우리가 명나라의 친화적인지 아니면 적대적인지, 고려 내에 누가 명나라의 친구며 적인지. 허니 장군께서 출정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원장은 장군을 적으로 생각할 깁니다. 이는 앞으로 장군의 대업에 큰 장애물이 될 깁니다. 허면 난 어찌하면 되겠나? 권문세족이 모조리 숙청될 때 이인임이 살아나는 계책을 기억하십니까? 장군께서도 그리하이소. 나더러 꾀병을 부리고 출정하지 말라는 말인가? 동북면의 군사들은 곧 장군의 힘입니다. 승산 없는 전쟁에 그 귀한 장군의 병사들을 모조리 죽음으로 내모실라 합니까? 그리 된다면 장군의 힘이 크게 꺾일 것이니 그땐 또 다른 이인임이 나타나가 장군을 죽이라 합깁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전하의 결심이 저토록 확고한 것을 어찌하겠는가? 명을 따를 수밖에. 결국 이성계는 최영과 더불어 요동으로 출정하였다. 최영은 대군의 행군을 독려하며 사기를 끌어올렸다. 그런데 최영 장군은 떠나지 마시고 과인을 지켜주시오. 우왕의 갑작스런 말에 최영은 물론 수많은 군사들이 어리둥절하였다. 아니 소장이 요동정벌의 총사령관인데 가지 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대는 잊었소이까? 선왕께서 시해를 당한 것은 장군이 남쪽으로 출정했기 때문이요. 오늘은 장군이 북쪽으로 떠나려 하니 누가 해서 과인을 지켜줄 것입니까? 그렇다고 소장이 가지 않으면 떨어지는 군의 사기는 어찌할 것입니까? 요동은 금방 정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승정보를 기다리시옵소서.
아니되오. 정 떠나시려면 과인도 함께 갈 것이오. 그 멀고 험한 길을 전하께서 어찌 가신단 말이옵니까? 그러니 최영 장군은 남아서 내 곁을 지켜달란 말이오. 어린아이 떼쓰듯 우왕이 그렇게 나오자 최영은 난감했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하고 타일러 보아도 우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전쟁을 일으키자고 주장한 최영은 남아야 했고, 전쟁을 반대한 이성계가 요동을 공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요동 정벌은 고려 내의 에이스급 장수들이 총동원되는 일이었다. 그러한 전력이 모두 북쪽으로 향하자 염려했던 왜구들의 빈집털이가 시작되었다. 전하, 전라도 암연사 유량이 보고하길 왜적이 배 80여 척을 진포에 전박시킨 후 인근 고을들을 노략질하고 있다 합니다.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다. 왜구가 세도를 침략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주군의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워도 장수와 수령 가운데 막아낼 자가 없사옵니다. 우왕은 패닉에 빠졌다. 그나마 최영을 곁에 있게 한 것은 큰 다행이라 생각했다. 왜구들은 빈집털이를 마음껏 하였다. 이것은 이성계의 사불가론 중 세 번째 염려가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염려도 현실이 되었다. 이성계와 조민수는 군사들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 수백 명이 익사해버렸다. 겨우 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한 이성계가 군사들을 보니 하나같이 몸과 마음이 꺾여 있었다. 게다가 군량도 얼마 남지 못했다.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꺾일 것이라는 자신의 염려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자 이성계는 더 이상의 진군을 행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갔다가는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간다면 왕명을 어기는 것인데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나.